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보안법 관련 논란들, 그리고 소위 공안기관들의 움직임에 대한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사건들이 좀 늘면서 아예 법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련 기관 해체 요구까지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또 이런 흐름의 배경은 뭔지 자료 속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우선 그 자료에서 좀 눈에 띄는 게 특정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수사 이야기인데요. 아, 네, 그 사건 말이죠. 네, 한 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경찰이 좀 이례적으로 그 출석 요구서를 직접 들고 집까지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게 기자를 좀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담겨 있네요. 이미 그 언론사 대투나 다른 기자들도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런 방식이 사실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하연호 전 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 판결 이야기도 나오죠. 아, 맞아요. 그 판결 내용이 좀 흥미롭던데요. 네. 1심에서는 북한 공작원인 걸 몰랐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게 뒤집혀서 징역 2년 실형이 나왔다는 거죠. 1심과 2심 판단이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여기서 이제 공안기관이 누군가를 북한 공작원이다 이렇게 지목하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요. 객관적인 검증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번 사건도 어쩌면 공안기관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자료를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좀 여러 건 있었다. 네, 반일행동 대표 체포라던가 다른 언론사 기자들, 또 민중민주당 관련 압수수색 같은 것들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 그 배경에 대해서 자료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좀 불안해진 공안기관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국가보안법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거나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자신들의 필요성을 좀 증명하려는 움직임이다. 네, 두 번째 해석은 조금 더 정치적인데요. 정치적이요. 어떤 내용이죠? 공안기관과 그 자료에서 적폐 세력이라고 표현된 어떤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국민들, 특히 정부 출범에 기여했던 소위 촛불 광장 세력 사이를 좀 갈라놓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나 단체를 타겟으로 삼아서 정부랑 지지 기반 사이에 좀 틈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부를 고립시키거나 위축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인 거죠. 공안기관 자체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배경 속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정당들,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이나 논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 악법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법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요. 네, 특히 그 조국 격신당 같은 경우는 법 제7조 그 찬양 고무죄 조항이 있잖아요. 네, 그게 좀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논란이 되는 조항이죠. 맞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많으니까 이 조항부터 먼저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국가보안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고 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